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또 화이트헤드의 과정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옥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본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강의하셨던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비교적 주제는 간단했어요.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갖는가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보았던 것이 이른바 매개적 기능이죠. 현실적 존재가 다른 현실적 존재의 객체화될 때, 또는 이미 현실적 주체가 다른 객체를 물리적으로 파악할 때, 그 매개적 요소로 영원한 객체를 필요로 한다. 어떤 그러니까 규정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른바 파악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 존재들 사이의 관계에서 매개 기능에 또는 매개 통로로서 작동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집중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하여 강의를 하실 계신지요? 그 텍스트의 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서 지난 시간에 마저 다 못했죠. 그래서 매개 기능으로서 영원한 객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보고 한 문단 정도 아마 남았을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제2장의 형성적 요소라고 하는 그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데, 그 형성적 요소의 두 번째 항, 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한 얘기를 마저 조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저 읽지 못한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 다시 말하면 영원한 객체에 관련된 텍스트인데 한 문단이 남았어요. 마지막 문단. 그걸 먼저 보고 해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12문단까지 했죠. 그래서 매개적인 기능을 한다 말이죠. 자, 그걸 조금 더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다른 문맥에서. 13번째 문단 한번 보죠. 단순한 물리적 느낌은 재현, 재생, 수능 등으로 다양하게 기술되어 온 하나의 특질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질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에 의해 보다 정확하게 설명될 수 있겠다. 거기에는 원인은 객체적 여건의 한정성을 결정하는 영원한 객체가 있고, 또 결과에 속하는 주체적 형식의 한정성을 결정하는 영원한 객체가 있다. 이랬어요. 이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그 영원한 객체를 매개로 해서 현실적 존재가 서로 관계한다는 말을 다른 문맥에서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문장. 물리적 느낌은 재현, 재생, 수능으로 다양하게 기술한 하나의 특질을 향유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현, 재생, 수능. 같은 말인데 조금 반복해서 다른 약간씩 뉘앙스를 달리 쓰고 있어요. 재현, 재생, 다음은 수능. 그렇죠? 재현, 다시 연출한다 그 뜻이에요. reenaction, 다시 이렇게 활성화시킨다. 다시 활성화시킨다. 재생, 다시 뭡니까? 복제해서 생겨나게 한다 그 뜻이죠. 재생. 수능, 따른다 그러니까. 복종한다, 따른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아까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려서 두 해수천의 기본적인 관계를 이렇게 간단히 설명했어요. 여기가 M, N, O이고 X, Y, Z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물리적인 느낌을 이렇게 이제 특화시키고, 그러면 재현이라는 말은 뭔가 이 N이 이 X에서 반복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연출한다. 그러니까 X가 N을 재현시킨 거다. 다시 연출한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재생은 이 N을 여기서 다시 생겨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한다 얘기죠. 반복.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반복이에요. 반복. 앞서의 특징을 뒤에 생성한 존재가 반복하면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재현, 재성은 그런 의미입니다. 수능도 비슷한 의미예요. 수능은 이건 뭐 reproduction, reenaction인데 이거는 confirmation 있어요. confirmation 할 때 con과 form이에요. 이건 동작 만든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형태를 같이 만들어 간다 그 뜻이에요. 형태를, 형상을.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형식을 수능에서 여기서 반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n에 수능에서 여기서도 n을 다시 받아서 여기서 반복한다. 그런 의미가 수능이에요. 따른다. 앞의 형식에 따른다. 그런 뜻입니다. 앞의 형식을 재연출한다. 앞의 형식을 다시 부활시킨다. 앞의 형식에 따른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재생, 재연, 수능이라는 방식으로 앞서의 에너지 형태를 뒤에 생성하는 존재가 반복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앞에 거를 객체화시킨단 말이죠. 물리적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리적 느낌 속에는 여기는 영원한 객체가 이미 여기에 잠재되어 있어요. 속 안에. 그걸 매개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특정한 물리적 느낌이 특정한 물리적 느낌으로 재생, 재현, 반복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영원한 객체가 항상 개입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밑에 두 번째 줄 원인은 객체적 여건의 한정성을 결정한 영원한 객체. 이건 n이죠. 이건 원인이고 이건 결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인이라고 그러고 이걸 결과라 부르기도 하는데, 자 어쨌든 이건 원인이고 이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원인인 객체적 여건의 한정성을 결정한 영원한 객체. 이건 n입니다. 원인이죠 이게. 그 다음은 또 결과에 속한 추측 형식의 한정성을 결정한 영원한 객체. 요 결과 요 x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n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n으로. 그래서 추측 형식이라는 건 그 말입니다. 이 여건을 어떻게 내가 여기서 반복할 거냐? 그거는 n의 형식으로. n의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x라는 느낌의 주체적 형식입니다. 이 n은 이게 조금 이제 문맥에 이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지난 시간에 예에 돌아가서 참외를 내가 보고 노란 참외 이렇게 했죠. 노란 참외가 저기 있어. 내가 느꼈어요. 그 노란색은 저기에 객체적 여건을 규정하고 있는 한정식으로 거기 실현되어 있는 거예요. 영원한 객체가. 나는 그걸 어떻게 받느냐. 노랗게 느끼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노란 거예요. 노랗게. 어떻게 느끼느냐? 노랗게 느낀다. 어떻게 느끼느냐? 달게 느낀다. 부사적 형태로 개입하고 있어요. 난로를 느낀다? 어떻게 느끼냐? 따뜻하게 느낀다. 따뜻하게. 따뜻함은 거기에 실현되어 있는 것이고, 그걸 내가 수능에서 받아들인다? 따뜻하게, 달게, 노랗게. 그게 주체적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객체적 형식에 실현된 영원한 객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렇게. n스럽게, n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일종의 명사적 형태로 규현되어 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이건 동작이기 때문에, 동사이기 때문에, 느낌이기 때문에 이 느낌을 구정하는 건 명사나 형용사일 수 없어요. 부사해야 됩니다. 부사. 어떻게, 뜨겁게, 노랗게, 달게, 쓰게. 그래서 주체적 형식으로 반복되는 겁니다. 적어도 결과에 있어서의 느낌은 느낀다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 느낌의 양태를 규정하는 건 부사죠. 그래서 주체적 형식으로 여기서 반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본질의 규정성으로 기능하던 영원한 객체가 후속한 느낌의 주체적 형식으로 반복된다. 이 주체적 형식은 앞에서 있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수능의 느낌이다. 재생의 느낌이다. 재현의 느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원인인 어떤 객체적 여건과 결과인 주체적 형식의 한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영원한 객체다. 이런 결과이겠죠. 예. 그렇다면은 그 물리적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인과적 관계, 예. 이것도 결국은 그 영원한 객체를 매개로 하는 것인가? 확실히 그렇죠? 그렇죠. 물리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에너지의 전달이니까
원인은 에너지의 원천이고 결과는 그 에너지의 결과입니다. 예. 아까 말하면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는 어떤 에너지 형식의 반복이 있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가 일종의 어떤 그 커넥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걸 간단한 예로 바꾸면 내가 돌멩이를 던지는 행위와 그 던진 돌멩이에 맞아서 유리가 깨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내가 돌멩이를 던질 때 에너지 그 양이 어떤 에너지 형태가 운동으로 나타나고 그 운동 에너지가 뭡니까? 그 유리의 그 장력을 무너뜨리는 거죠. 예. 같은 에너지란 말이죠. 에너지가 전달돼서. 그러니까 그때의 그 뭡니까? 두 관계는 특정한 운동 에너지가 특정한 어떤 또 다른 에너지 바뀌긴 했지만 그 매개점에서는 같은 형태단 말이죠. 같은 운동량이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너지의 그 크기는 같단 말이죠.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원인의 어떤 그 힘이 결과의 힘으로 이렇게 전이될 때 그것이 일정성을 갖는 까닭은 동일한 영원한 객체가 늘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돌멩이를 던졌는데 똑같은 힘의 크기로 던졌는데 어떤 때는 유리가 깨지지 않고 어떤 때는 깨지고 어떤 때는 뭐 아무 문제도 없고 뭐 이럴 수도 있죠. 그럼 우리는 그걸 원인과 결과로 이렇게 묻기가 어려워져요. 쉽게 말하면 뭐 우리가 뭡니까 까마귀 날자 뭐 배 떨어진다 뭐 그런 거 있죠. 근데 까마귀 날았다고 항상 배 떨어지는 거 아니죠. 그 일정성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원인과 결과를 보지 않죠. 시간적으로 연속돼서 일어나는 두 사건이라 하더라도 되게 우리가 원인과 결과를 볼 때는 일정성이 있어요. 특정한 원인이라면 특정한 결과가 항상 뒤따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원인과 결과라 부르는 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렇게 어떤 일정한 어떤 연관성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는 그건 적어도 거기 어떤 같은 에너지 형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물리적 인과관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에너지 형식의 어떤 수능적 전달 또는 재생적 전달이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단 말이죠. 물론 뭐 이거는 뭐 반론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무작정 전달이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 형식의 전달이다 말이죠. 네, 교수님, 그 주체가 객체가 됐을 때 주체적 형식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이렇게 해서 작동하면 여기서 n이 이렇게 건너와요. 그래서 주체 형식으로 건너오면 이게 완결돼서 또 다른 이제 새로운 존재가 또 생겨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겨나면 그러니까 똑같이 여기선 뭡니까? n이 여기서 똑같이 n 다시가 작동한다 그럽시다. 이건 똑같이 또 건너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객체가 되는 거고 이건 주체적 형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고정되고 흘러가고 고정되고 흘러가고 그러는 거죠. 완결되면 이 특정한 에너지의 형식으로 여기 작동해요. 이 n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뒤에서 생성하는 놈은 이거를 항상 주체적 형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앞에 놓여 있는 거는 객체의 형식이에요. 객체의 형식. 객체의 특성으로 있단 말이죠. 열. 그걸 나는 뜨겁게 느낀단 말이죠. 내가 느껴서 내 경험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주체가 있으면 그러면 나를 열로 받아들여요. 그럼 뜨겁게 느끼고 그러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영원한 객체는 객체 자체의 규정자이면서 후속하는 경험에 주체적 형식으로 작동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후반부로 가볼까요? 재연이 있는 경우, 반복이 있는 경우 말이죠. 아까 재생, 재연 다 같은 말이라고 했죠. 양면적인 기능, 즉 양쪽의 기능이 있단 말이죠. 즉 한편으로는 객체적 여건을 결정하고 객체적 여건에 한정적으로 n만 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체적 형식을 결정하는 기능을 갖는 영원한 객체가 있단 말이죠. 여기선 객체를 결정하고 주체적 형식을 결정하는 요 n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객체가 객체의 결정에 따라서 주체적 형식의 결정에 따라서 양면성을 갖는다. 객체 결정자이면서 그 객체에 대한 느낌의 주체적 형식의 결정자로서 영원한 객체는 양면적 기능을 갖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영원한 객체가 있다. 이 양면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역할을 갖는 이 영원한 객체는 한쪽에는 최초의 여건들과 다른 쪽에는 합생 주체를 관계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렇죠? 이 여건과 최초 여건과 이 새로운 주체를 연결시키는 그런 기능을 도맡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수능적 느낌에서 느낌의 방식은 느낀 것을 재생한다. 반복한다. 뜻입니다. 수능적 느낌 이거죠. 같은 형식을 가져간다. 앞의 형식을 반복한다.
그러니까 그건 재생한다, 재현한다 같은 말이 그랬죠? 그런 뜻입니다. 자, 이제 수능적 느낌에서 느낌의 방식은 느낀 것을 재생한다. 이때 느낌의 방식은 주체적 형식을 말합니다. 어떻게 느끼는가? 주체적 형식. 수능적 느낌에서 느낌의 그 주체적 형식은 그 느낀 것, 그 대상, 객체를 반복한다. 재생한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 객체와 주체를 통합시키는 벡터 전이의 토대로서 얼마간의 수능이 필요하다. 벡터 전이라는 것은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의 전달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A에서 B로 가는 거죠. 여기는 얼마간의 수능이 필요하다. 얼마간의 반복이 필요하다 말이죠. 여건을 결정하고 주체적 형식을 결정한다는 이 두 가지 기능에 있어서 영원하게는 따라서 관계적이다. 양자를 엮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주의 연대성, 우주의 결속성, 연대성, 솔리데리티입니다. 솔리데리티.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연대성. 이렇게 하나로 통합시켜주는 그런 특성 말이죠. 통합되어 있는 특성 이런 거죠. 이거는 영원한 객체의 관계적 기능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러니까 우주에 다양한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서로 다양한 관계로 지금 맺어지고 있단 말이죠. 유기체처럼. 그거는 결국 어떤 기능을 통해서냐? 영원한 객체의 관계적 기능을 통해서 매개시켜주는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다 서로 엮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기체 철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객체는. 매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 영원한 객체를 동양 철학의 리와 유사한 글로 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객체는 성질이고 리는 질서나 법칙인데 어떻게 같다고 하는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예. 이른바 원칙, 법칙, 특성 같은 지위에 있습니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특성과 같냐? 법칙이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특성들의 관계죠. 특성들 사이에 일정한 관계가 있으면 그게 법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성이 일관성을 가지고 반복하는 특성을 보여주면 그건 법칙으로 정식화시킬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왜? 빛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다. 그 이제 법칙이 아주 단순한 법칙인데,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그 경로에서 어떤 반사되는 물체에 부딪힐 때 그 부딪히면서 들어가는 각과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각이 항상 같단 말이죠. 그건 빛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성이 어떤 일정성을 보여주고 다른 존재와의 다른 어떤 사건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어떤 그 관계로 엮이면 패턴화된 관계로 엮이면 우리는 그걸 법칙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특성과 법칙은 별개로 있는 게 아닙니다. 법칙은 특성들의 어떤 패턴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서니 법칙이니 특성이니 하는 것들은 다 연관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헤드는 그래서 그걸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형식, 특성으로 이제 요약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영원한 객체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성적 요소라고 하는 화이트헤드의 분석항, 현실적 존재를 분석할 때 나타나는 하나의 항목으로서 영원한 객체. 챕터 2였죠. 우리가 보는 지금 챕터 2입니다. 포마티브 엘리먼트라고 해서 형성적 요소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우리가 지금 본 영원한 객체이죠. 두 번째가 이제 신입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가면 창조성이 나와요. 이 세 가지는 현실적 존재를 구성하는 아주 궁극적 요소들입니다. 궁극적 요소. 그래서 구성하는, 만들어내는 요소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형성을 쓰는데, 어떤 여기에 세 가지 존재 유형이 있습니다. 영원한 객체가 있고 신이 있고 창조성이 있어요. 영원한 객체는 이제 우리가 방금 텍스트 통해서 이제 마쳤고, 신에 대한 얘기를 읽을 차례입니다. 봅시다. 신이 왜 문제가 되는지. 신이죠. 두 번째 항목. 존재론적 원리의 작용 범위가 결단이 현실적 존재와 관계되어야 한다는 명제로부터의 여러 논리적 귀결에 의해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어떤 곳에 있어야 한다. 여기서 어떤 곳이란 현실적 존재를 의미한다.
설명해 주는 사실이 비존재로부터 현실 세계로 흘러 들어올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개념상 모순이다. 자, 이건 지금 신 얘기가 직접 안 나오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전제론적 원리라고 하는 게 뭐였나요? 어떤 존재든 그 뿌리는 현실적 존재에 있어야 된다. 또는 현실적 존재의 결단에 근거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나 물론 이제 현실적 존재와 관계된다는 이 명제가 충분치 않다. 그걸 조금 더 설명하면 모든 것은 여기서 어떤 것은 어떤 현실적 존재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떤 현실적 존재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된다. 이게 존재적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죠. 존재론적 원리란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게 무엇이든 현실적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또는 의존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가 궁극적인 뿌리가 된다. 이게 곧 존재적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사실이 비존재로부터 현실 세계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이는 개념상 모순이다. 설명해 주는 사실, 어떤 근거가 되는 사실이 비존재로부터 현실 세계 밖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온다. 이렇게 개념상 모순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이렇게 현실 세계 밖에서 현실 세계로 들어온 어떤 요소에 의해서 현실 세계의 사건을 설명했던 사람이 있어요. 잘 아는 사람 플라톤입니다. 내가 이제 여기다 이렇게 그려요. 얼핏 봐도 삼각형이죠.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이걸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게 뭐지? 하고. What is this?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게 뭐야? 그러면 뭐야? 삼각형이지. 다시 물어봐요. 왜? 이거 왜 삼각형인 거야? 이렇게 삼각형을 부르는 이유가 뭐야? 삼각형을 닮았으니까. 유사성. 이거 어떻게 생겨난 거야? 이거 어떻게 이런 게 생겨났지? 어떻게 했어요? 모방했어요. 삼각형은 어디 있어? 삼각형. 이거 어디서 온 거야? 현실 세계 밖에. 이게 현실 세계라면 현실 세계 밖에. 이것은 사유 공간에, 논리적 공간에, 사유 공간에, 관념적 공간에. 다시 말하면 삼각형은 본질이죠, 그 자체로. 삼각형은 우리가 흔히 말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해요. 세 개의 직선으로 만들어진 도형, 그죠? 그런데 이게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 그게? 우리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눈에 볼 수는 없어요. 눈에 보이는 건 다 구체적으로 공간에 그려진 삼각형이죠. 아무리 정밀하게 그린다 하더라도, 그죠? 그건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지만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가사적인 세계. 사는 생각사자입니다. 가사의 공간에 존재해요. 그러나 가시, 눈에 보이는 세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의 이유, 까닭, 원인이 현실 세계 밖에 있는 거예요. 삼각형이 이렇게 존재하게 된 까닭이 현실 세계 밖에 삼각형 자체의 공간에 있단 말이죠. 사유 공간 속에. 이게 바로 설명해 주는 사실이 비존재로부터 현실 세계 밖에 있는 데서부터 현실 세계로 흘러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삼각형이 만약 있다면 그거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 현실 세계 안에 뿌리박고 있어야 된다. 이게 뭐였어요? 존재론적 원리였습니다. 존재하는 건 무엇이건 그 뿌리는 현실적 존재에 있다. 현실적 존재 밖에 뿌리가 있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이런 주장을 왜 다시 이렇게 반복하느냐? 앞에서 존재론적 원리를 이미 한참 전 했던 얘기인데 이거 뒤에 가면 곧 나옵니다. 조금 더 건너가 봅시다. 14-1 그러니까 조금 문단 중반부입니다. 비존재, 존재하지 않는 것. 이건 곧 무다 말이죠. 모든 설명해 주는 사실은 현실적 사물의 결단 및 효력과 관계한다. 설명해 주는 사실, 근거가 되는 사실, 이유가 되는 사실은 현실적 사물, 현실적 존재의 결단, 그것의 힘과 관계한다. 그러니까 모든 근거는 현실적 존재에서 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자면 우주의 일반적인 가능태도 어떤 곳, 즉 현실적 존재에 있어야 한다. 어떤 곳, 아까 어떤 곳은 현실적 존재 얘기를 했었죠, 앞에서. 그러면 여기서 따라서 일반적인 가능태는 뭔가? 이건 순수한 가능태, 뭐예요? 영원한 객체입니다.
우주의 일반적인 가능태, 우주의 순수한 가능태, 영원한 객체. 영원한 객체들도 어딘가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곧 현실적 존재에 뿌리 박고 있어야 된다. 영원한 객체들도 현실적 존재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기서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적 존재에 대하여 근사적인 관련성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아요. 그러나 어떤 현실적 존재 속에서 실현될 수 있어요. 실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현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게 근사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근사적인 관련을 보여왔다는 것은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지만 실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말한 이것은 현실적 존재인데 비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상한 말이 나왔죠? 비시간적인 현실적 존재. non-temporal, 비시간적. 현실적 존재는 뭐라고 했어요? 당장 지금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현실적인 사건이라 부른다고 그랬어요. 현실적이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시간과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지금 이 시간, 이 시점이라고 하는 건 무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것의 생성의 사건은 시간보다 앞선다고 그랬죠. 그것들이 이렇게 이어질 때 하나의 생성이 있고 그 다음 생성으로 이어지면서 시간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하나의 생성의 사건은 시간 밖의 사건이에요. 두 개의 생성이 잇따라 일어나면 비로소 시간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는 시간 밖에 일어나지만 시간을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시간의 근거가 되는 존재예요. 그냥 시간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비시간적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은 시간에 앞서지만 시간과 무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라 부릅니다. 이 세계의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현실적 존재들은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라고 불러요. Temporal Actual Entity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비시간적인 현실적 존재는 뭐냐? 그거는 시간 밖에서 생성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직접 관련이 없어요. 이건 무슨 말인가? 시간을 초월했단 말이죠. 그래서 비시간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건 뭔가? 이게 신이라는 거예요. 뒤에 가면 나옵니다. 신은 현실적 존재이긴 해요. 생성하고 있어요. 생성하는 존재이긴 한데 이놈은 시간에 서상 자기는 시간에 근거가 되잖아요. 시간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성입니다. 신은 영원한 생성. 그래서 신은 어떤 의미에서 소멸할 수 없죠.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객체이긴 객체인데 영원히 객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 밖에 있는 존재입니다. 현실적 존재들이 생성을 마치면 그게 과거의 것이 되어서 그 이후에 생성하는 것들에게 객체로 주어집니다. 객체가 된단 말이죠. 그건 시간적 관계예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 있어요. 그런데 신은 이렇게 시간 속에서 주고받는 그런 생성의 관계가 아니라 그 영원한 객체들의 근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신이 영원해야 돼요. 그 자신이 영원하지 않으면 영원한 객체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근거 지어주는 자가 근거 지어지는 자보다 더 퍼펙트해야 되겠죠. 그런 점에서 영원한 객체의 뿌리가 되는 자는 그 자신이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비시간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신은 그러니까 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영원한 객체는 이게 무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성들의 세계입니다. 무한 가능성. 그래서 이걸 가능체라 부르기도 하죠. 이것들을 적절히 엮어서 질서지어서 이걸 하나의 느낌으로 통합시키는 겁니다. 느낌으로. 무슨 느낌? 개념적 느낌. 이렇게 하면서 신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신은 항상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신도 객체적 여건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가운데 생성하는 존재예요. 생겨나는 존재단 말이죠. 어떻게 생겨나느냐? 영원한 가능태들의 그 다수성을 말티플한 이 가능성의 이 존재들을 특정한 질서로 엮어서 파악하는 가운데 생겨나고 있다. 생성하고 있단 말이죠. 다수의 여건을
일자로 하나의 질서로 연관된 질서로 이렇게 통합하는 가운데 생성하고 있는 존재가 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 이런 느낌들로 구성되는 신의 특성을 뒤에 가면 나와요. 원초적 본성 이렇게 부릅니다. 근원적 본성 뭐 이렇게 생각하죠. 신이 갖는 비시간적 측면의 원초적 궁극적 본성. 그래서 이 느낌을 통해서 다수의 무한 가능성들은 관련성을 맺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세계에 주어질 수 있는, 이 세계를 규정할 수 있는 역량, 최소한의 역량을 확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질서 지어지기 이전에는 그건 존재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무란 말이죠. 비존이란 말이죠. 그것들을 엮어서 특정한 질서 속에 조합시키는 순간 존재가 돼요. 존재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것에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에 하면. 객체가 될 수 있다는 건 그 객체화되는 그 상대방의 규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한정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것을 제약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질서 지어지는 영원한 객체가 비로소 이 세계에 진입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의 창조의 근거로서 작동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은, 적어도 신의 원초적 본성은 영원한 객체를 그 현실적 세계 밖에 방치하지 않고 그걸 현실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존재로 만들어주는,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신이다 말이죠.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영원한 질서의 세계를 최초로 꿈꾸는 자는 신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도 이 세상에 이제 생성하는 존재로 등장을 해요. 그래 그걸 통해서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는 이 세계에서 실현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존재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막 객체가 된다는 말이죠. 이 근거로 지금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원한 객체가 그냥 비공간에 현실 존재 밖에 추상적인 것으로 떠돌다가 이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현실적 생성의 뿌리를 내리고 그 나름의 그들 간의 어떤 일정한 질서를 갖추고 관념 공간에 정리된 후에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이 세계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객체의 뿌리로서의 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객체들의 존재 근거로서의 신. 그때 그 신의 측면을 원초적 본성으로서 신 이렇게 부릅니다. 기본적인 14번째 문단입니다. 조금 여기가 조금 튀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쉽게 말하죠. 지금까지 14문단 한 얘기를 쉽게 말하죠. 아까 플라톤을 얘기하면서 삼각형이 어디 있었냐? 그건 저기 사유 공간이 있었어. 그거 어떻게 있는 건데? 라고 물으면 이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들끼리 저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임의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화이트는 그거 임의로 모여 있는 건 그건 존재가 아니다. 그것에 최소한의 존재로서 영향을 부여하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 그거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신을 비시간적 현실 존재로 신이라 부른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본질의 세계가 비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가능성의 세계의 근거로서 신, 가능태들의 질서, 원천적 질서의 근거로서 신.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의 신을 필요로 하는 가장 그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의 측면을 원초적 본성이라 부릅니다. 물론 신의 또 다른 본성이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적어도 지금 여기는 화이트헤드가 신을 끌어들인 이유가 다시 말하면 서양 철학에서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던 신을 다시 말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해서 묻는다면 그런 가능성들의 세계의 근거로서 영원한 무한한 가능성들의 세계 또는 가능성들의 존재의 근거가 된 자로서의 신을 말하고 싶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 세계의 질서의 원천으로 신을 말하고 싶었다. 뭐 이렇게 바꿔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세계의 이 우주 공간의 전체의 어떤 질서의 근원적인 뿌리는 신에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에 우연은 없다 말이죠. 뭔가 근거지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세계의 원천적인 이 세계 질서의 원천적인 근거는 신의 결단이다. 신이 이렇게 선택한 거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지금 14문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언뜻 생각하기에 좀 어려운 질문은 아니지만 간단한 질문인데요. 비시간적 현실적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비시간적이라는 것하고 현실적 존재라는 것은 양립할 수가 없는, 아니 양립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현실적 존재라고 하는 건 시간적일 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사태라고 본다면은, 그럼 비시간적이라는 것은 시간을 벗어나 있는 뭐 사유 공간이든 이데아의 공간이든지 뭐 상관없이, 그럼 비시간적 현실적 존재,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내가 잠깐 설명해서 언급했죠. 현실적 존재라는 게 시간적 사건 같은데 거기다가 비시간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게 형용모순 아니냐 말이죠. 잘못된 말로 지금 신을 적어도 설명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뭐 일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 존재라는 말을 잘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거 경험의 방울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할 때 앞뒤로 했던 얘기 같은데, 이렇게 현실적 존재가 생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어서 생성한단 말이죠. 이렇게 또 이어서 생성할 겁니다. 이거 A, B, C가 이렇게 나란히 T1에서 A가 있고 T2에서 B가 있고 T3에서 C가 있어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석시한단 말이죠. 이걸 생성이라고 부르고 생성 A, 생성 B, 생성 C라고 그럽시다. 이거 현실적 존재 A, B, C입니다. 근데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A와 B의 관계입니다. 또는 A, B, C의 관계예요. 시간은. 그래서 한 시간점만 있는 건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점에서 시간점으로 이동할 때 비로소 시간축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최소한 요 T1과 T2 사이의 델타 T를 필요로 해요. 근데 T1은 요건 시간 밖의 사건이라고 그러죠, 내가. 그러니까 시간적 연장을 점유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것이 모일 때, 이렇게 계기할 때, succeed 할 때 비로소 시간이 성립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이란 말은 특정 시점을 가리키긴 하는데, 이거는 여기 이 내재적으로는 시간 간격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시간적 선후를 얘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물론 최소 단위의 시간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나 선후가 없다 여기에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시간 이전에 시간의 근거가 되지만 시간을 점유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조금 어렵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거는 그러니까 생성은, 그렇다면 생성은 시간 축위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시간 밖에서 일어나요. 생성 A, B, C는 각각은 시간 축 이전에 성립하는 거란 말이죠. 이것들이 A, B, C로 이렇게 나열될 때 비로소 시간이라고 하는 연장성이 생겨나는 겁니다. 시간 축이 생겨난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도 현실적인 사건이긴 하되 이 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시간과 무관하단 말이죠. 이거 이렇게 두 개, 세 개 연결시키면 시간 무관할 수 없어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시간적인 현실적 존재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을 점유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 존재라고 해서 시간을 항상 이렇게 구현하고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혼자서는 시간 관계가 없어요. 하나만 따로 떼 얘기할 때는. 그런 점에서 현실적 존재 이건 모두 시간적 존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건 시간과 무관하겠네. 그 자체로는. 현실적 존재들 하면 시간적 존재가 될 수 있어요. 현실적 하나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신은 하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신은 하나의 현실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 축에서 이렇게 생성하고 없어지고 생성하고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신은 뭐야? 끊임없이 생성만 해요. 생성만. 이게 좀 개념적인 어려움을 낳긴 하는데, 그래서 영원한 생성이라고 했죠. 시간 밖에서 영원한 현재, 영원한 생성, 이걸 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영원한 생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끊임없이 꿈을 꾸고 있다. 질서를 꿈꾸고 있다. 장차의 세계를, 가장 바람직한 세계를 꿈꾸는 자다 말이죠. 물론 그 꿈을 실현되려면 이 세계의 존재들이 그의 꿈을 실현시켜줘야 되는데 말을 잘 안 들어요. 이 세계 존재들이. 우리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잘 안 지키잖아. 가끔 지킨 척 하다가 어떤 데는 자꾸 일탈하잖아요. 그래서 신의 꿈이 실현 안 되는 거야. 신은 항상 최선의 것을 꿈꾸지만 이 세계의 존재들은 항상 신을 배반해요. 다 그런 건 아니더라도. 그래서 신의 꿈은 실현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꿈을 꾸는 거예요. 이건 물론 내 해석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신 하나의 현실적 존재는 따로 띄어 말하면 굳이 시간적인 것과 등치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현실적 존재는 시간적일 수도 있고 비시간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현실적 존재는 시간적 존재와 일치하지만 신의 경우는
생성은 하되 시간 밖에 있다. 그래서 비시간적 현실 존재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죠. 이건 물론 개념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화이트가 하는 의도는 분명해요. 신은 이 세계 속에서 다른 존재들처럼 똑같이 생성하고 소멸하고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보지 않단 말이죠. 신은 끊임없이 생성하고 있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은 그 현실적 존재는 시간에 예속되어 있지는 않죠. 예수되지 않죠. 다만 그 아까 그 현실적 존재의 생성 A 사건에서 B 사건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 그 전통적인 학문에서는 저기 변화란 말 예, 그렇습니다. 변화란 말. 예.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시간이 이제 그 개입해 들어간다고 예. 말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현실적 존재와 시간 이게 참 시간이 빠져버리면은 현실적 존재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겠죠. 예. 아니 근데 현실적 존재는 변화하지 않아요. 네. 현실적 존재는 변화하지 않습니다. 현실적 존재는 다만 생성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면 뭐 생성은 거 변화 아니야? 생성도 변화의 일종이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화이트는 생성과 변화를 구별합니다. 전혀 다른 말이다. 생성과 변화는 서로 포함 관계에 있지 않다. 전혀 다른 말이다. 왜 그런가? 그건 제가 이 강의에 도입부 강의를 할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다시 한번 간단히만 이제 그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가죠. 일반적으로 변화, change. 변화. 우리가 어법을 어떻게 쓰느냐? 제가 고향이 저 남쪽 끝인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외갓집에 가면 마당에 귤나무가 이렇게 있었어요. 자연산 귤나무. 그래서 여름에 가면 파랗게 열려요. 그러면 사촌들하고 찍어요. 요건 나중에 내 거다. 찍는단 말이죠. 제일 큰 놈을 찍는 거야. 이건 따지 마. 이건 네 거야. 서로 잘 이렇게 침을 발라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한 11월쯤에서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노랗게 익었어요. 크기도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변해버렸네. 변해버렸단 말이죠. 뭐 똑같이 있지 않으니까. 자, 파란 귤이 파란 초록색의 귤이 노랗게 변했어요. 노랑으로 변했어요. 크기도 좀 커졌고. 이놈이 이므로 변화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놈과 이놈이 같은 놈인가? 같은 놈인가요? 아닌가요? 같은 놈이죠. 근데 성질이 좀 바뀌었지. 색깔도 좀 바뀌고, 그죠? 크기도 바뀌었으니까. 성질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이건 귤은 똑같은 귤이에요. 어떤 귤. 똑같은데 성질이 바뀌었어. 성질 가운데 일부가 교체됐어. 같은 귤인데 성질의 일부가 교체됐어. 그래서 변화한 거야. 그러니까 변화라고 하는 거는 뭐가 전제돼야 하냐? 같은 귤이 전제돼야 돼. 같은 귤. 그놈이 그놈이다. 이게 없으면 이놈하고 이놈은 변화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이놈이고 이놈이 이놈이지. 그럼 변화가 아니지. 이건 뭐예요? 이때는 이런 놈이 있었고 지금은 이런 놈이 있을 뿐이야. 이때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서 생성이고 이건 또 다른 생성이야. 변화를 얘기하려면 변화하는 것 밖에 변화하지 않는 주체를 상정해야 돼요. 이게 전통 실체 철학이 생겨나는 까닭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가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가? 우리는 같다고 전제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윤리적으로 그렇고 어쩌면 생물학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한참 후에 약을 처방받잖아요. 같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생물학적으로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동일자, 나는 변하지 않는데 내 성질의 일부가 바뀌었어. 성질의 일부가 변했을 뿐이야. 라고 해서 변화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변화한다는 건 내 전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의 본질적인 어떤 무엇은 변하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몇 가지 특징과는 몇 가지가 바뀐 거야. 이게 변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한다라고 하는 문법 속에는 뭐가 있느냐? 변하지 않은 주체가 있어요. 그거는 변화 밖에 있어야 돼. 만약 그 주체가 없다면 이건 변화가 아니야. 그냥 사건의 어떤 그냥 연속일 뿐이지. 그러니까 이때는 만약 이게 없다면 그 귤이 이 귤이야라고 말할 수 근거가 없어요. 이게 없다면.
이걸 내 거라고 점 찍었는데 이제 그럼 다른 거 됐잖아 이건. 이게 네 거라고 하는 근거 어디 있는지. 같은 균이니까 그렇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없다면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 별개의 것이에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놓고 우리는 동일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기는 변화를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변한 거야라고 말할 때는 이게 전제되어 있단 말이야. 알게 모르게 인간의 변화의 문법에는 동일자가 전제되어 있다. 동일자가. 근데 지금 화이트헤드는 이런 논리는 결국 뭡니까? 변화를 설명하면서 변화하지 않는 것을 전제하는 철학. 이거 잘못됐단 말이죠. 세상에 안 변한 게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동일자 없다. 여기는 이런 특성들 집합이 있고 이건 이런 특성들 집합이 있어. 전혀 다른 거야. 별개의 것이다. 존재론적으로는. 이때의 귤과 이때의 귤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적어도 화이트의 논리는 그래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연속적이긴 해요. 어제의 나의 특성들을 상당 부분 나는 오늘 반복하고 있어요. 수능하고 있어요. 어제의 나의 특성들을 나는 지금 상당 부분 재현하고 있어요. 재생하기 때문에 같은 것처럼 보일 뿐이에요. 실상은 전혀 다른 사건입니다. 어제의 나를 구성한 사건과 오늘의 나를 구성한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에요. 거기에는 동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성하는 존재입니다. 변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화이트는 그렇습니다. 우리를 변하는 존재로 보려면 뭐가 필요하냐? 나에게서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럼 그때 변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그건 영원한 객체들입니다. 특정한 특성들의 집합. 그건 안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밑에 뿌리에 들어있는 생성의 에너지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동일자 없습니다. 그래서 화이트의 과정 철학은 변화의 철학이 아닙니다. 생성의 철학이지. 변화의 철학은 대표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입니다. 변화의 철학입니다. 좀 근대의 철학, 변화의 철학입니다. 물질 입자들을 변하지 않는 것을 놓고 그것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상호 관계 맺는 가운데 다양한 자연현상을 빚어내고 있단 말이죠. 변화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것도 역시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물질 입자,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고대 아리스토텔레스가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다. 안다. 실제 그 자체는 안 변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변화하지 않은 존재론적 근거가 필요해요. 항상. 그게 실체가 되었건 물질 입자가 되었건. 그래서 변화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하지 않은 존재를 거부해버리는 순간 변화는 더 이상 없어요. 생성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화이트의 화장철은 생성의 철학인 것이죠. 아니 그렇다면 교수님 단적으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사태에 한 주어진 요 사건 생성적 변화라고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아니 물론 이런 생성이 변화를 빚어내요. 물론. 그러니까 이렇게 파랑으로 해서 이렇게 변하더라도 이 파랑색일 때 갖고 있던 어떤 성질이 한 100가지다 그럽시다. 이 귤의 성질이. 여기 와서 잃어버리고 잃고 해서 똑같이 100가지 있어요. 성질이 똑같이 100가지 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한 50은 교체됐어요. 여긴 마이너스 50이 되고 그래서 여기 와서 새로운 것이 플러스 50 됐어요. 그래서 100이 된 거야. 하지만 성질 가운데 상당 부분은 남아있는데 절반 정도 남아있는데 절반 정도는 살아서 새로 등장했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엮어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성질 50가지. 요건 요 두 개의 동일성일 수 있어요. 같은 특성일 수 있어요. 근데 새로운 건 다시 50가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은 변했고 반은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걸 변화한다고 말할 때는 요 변하지 않은 50을 근거로 요건 같은 거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 내부에 있는 힘이 같은 게 아니라 변하지 않은 특성 몇 가지를 짚어서 요건 요놈. 그땐 그 특성입니다. 영원한 기체예요. 변한 것도 영원한 기체고. 그러니까 여기는 실체적인 건 없어요. 여기는. 하나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일적인 생성이 일한단 말이죠. 여기서 반복되는 특성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순응하는 특성이다. 순응하는 것. 물론 다 순응할 수는 없어요. 가면서 변하죠. 파란색이 노란색이 될 정도로 변했으니까. 그러면서 뭐가 여전히 반복되는 것이 한 50가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건 그놈이 같은 놈이야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실제는 다른 건데 어제의 나와 오늘은 같은 놈이야 같은 사람이야 하는 가닥은 어제의 나가 갖고 있던 수많은 특성을 오늘의 내가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나라고 보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이지 실제로 어제의 나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과 오늘의 나를 구성하는 현실적 존재들이 같기 때문에 같은 건 하나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같은 걸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성은
같은 아이덴티티는 성질들의 집합에 있는 것이 그 존재 자체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존재 자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한순간도 고정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동일성과 차이, 같음과 다름, 이건 영원한 극치되는 게 현상적 세계예요. 현상적 세계. 눈에 보이는 현상 세계,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세계 말이죠. 내부에는 실제의 세계는 뭐야? 그냥 일적인 생성만 있다. 하나하나 다른 고유한 것들의 연속이 있을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적 진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창조. 네. 창조란 말은 뭐 무에서 뭐 유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달라지고 있다. 끊임없이 새로워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예. 자, 오늘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은 신과 관련된 얘기인데 많이 하지는 못했어요. 영원한 객체의 현실적인 근거로 신이 동원되고 있다. 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거죠.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의 신을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존재 역량을 갖추려면, 관련성을 갖추려면, 또는 어떤 객체적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면 신에 의해서 먼저 파악되어야 된다. 그 파악되지 않은 영원한 객체라고 하는 것은 비존재와 같다. 다시 말하면 객체가 될 수 없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해서 첫 문제가 존재론적 원리를 먼저 이제 거론하고, 모든 존재는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데 그 어딘가는 곧 현실적 존재다. 그렇다면 영원한 객체들의 그 근거가 되는 어딘가, 곧 현실적 존재는 무엇이냐? 그건 신이다 말이죠. 다만 영원한 객체가 비시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 또한 비시간적 측면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교수님 그 다음번에는 무엇을 주제로 강의? 네, 다음번에는 하는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텍스트 내용을 읽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시인이 가지고 있는 영원한 객체의 근거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조금 더 자세하게 텍스트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럼 화이트헤드 과정철학 본 강의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